이거 진짜 이상해요. 좀 마음 쫄리게 하는 어떤 맞아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은 그럼 나 막 몇백만 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스튜디오 촬영을 했는데 사진 시험 본거 당연히 원본을 안 받을 수 줘야지. 없잖아요. 네, 드레스샵을 투어하실 분들에게 좀 한마디 조언을 해드린다면 안녕하세요. 라 큐 파스타입니다. 파스타입니다. 저희 코너 속의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Let's talk about wedding. 오, 잘 맞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와 본 주제는 되게 커뮤니티 중심으로 요 결혼 관련 주제가 엄청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로 다양한 제목으로 막 퍼지고 있는데 코어는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죠? 네, 요즘 웨딩업계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관행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콕 집으면서 아, 이런 것들이 웨딩업계에서는 당연시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뭐 갑질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조회수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컨텐츠라서 네. 또 결혼 준비를 많이 다루는 저희로서 안 다룰 수 없는 주제여가지고 발빠르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은 딱 요거더라고요. 지금 결제 안 하면 다음번에 오면 비싸진다. 네,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마 식장에서 이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그때 기억하기로는 식장 상담을 했을 때 그날 바로 전화를 하면은 24시간 안에 해주는 가격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오면은 몇 프로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세일즈 관점에서는 되게 영리한 판매 전략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막 많은 뭐 커머스 회사들도 막 오늘만 이 가격이라든지 맞아. 뭐 특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결혼에서는 조금 이게 더 부담이 되는 게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맞아요. 식장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할인 폭이 뭐 몇만 원 차이 난다 이러면은 그냥 다음에 생각해보고 올게요 할 수 있는데 뭐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 뭐야 지금 안 하면은 그럼 나 막 몇백만 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뭔가 좀 강매를 당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어느 정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데를 못 보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맞아. 네, 지금 안 하면 다음 주에는 이 슬롯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식장뿐만이 아니라 네. 여성분들은 이제 드레스 투어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보통은 한 날을 잡고서 한 3곳, 4곳 이제 드레스샵을 방문한다 했을 때 오늘 꼭 결정을 해야지만 조금 더 가격이 세이브되는 또 그런 전략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마음 쫄리게 하는 어떤 맞아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악습이라고 생각하면 악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영업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라씨가 말한 것처럼 영리한 영업 방법인 거긴 하잖아요.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을 보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관행입니다. 네. 이거 진짜 이상해요. 아, 좀 이건 저도 좀 네. 충격받았던 주제긴 해요. 네. 네, 바로 이제 신부들이 드레스샵 투어할 때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친한 형이 결혼식 드레스 투어를 했을 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 그거를 막 아이패드를 갖고 가서 그렸다는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저희가 사실 전한 영상에서도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관행이 됐다는 것 자체는 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 얼마 전에 친한 친구 네. 드레스 투어 따라갔었는데 네네. 이제 남편 될 친구가 그 종이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를 그릴 수 있는 거랑 신부랑 얼마나 어울리는지 막 이런 게 이제 차트표로 나와 있는 종이를 뽑아가지고 그게 여기 있는 하더라고요. 거잖아요. 게시물에도. 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 명분이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이 글에 따르면은 디자인이 유출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지만 또 라씨는 그러더라고. 어차피 인스타에 다 올리는데 맞아요. 이게 뭐 진짜 유출이 진짜 문제일까? 그러니까 실제로 드레스 투어 샵을 가기로 한 곳을 결정하려면 그곳들의 인스타그램을 다 찾아서 어떤 드레스가 예쁜지 나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 이걸 다 캡처해놓고 샵을 고르거든요. 맞아요. 그걸 찍지 못하게 맞아요.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람을 좀 쫄리게 만드는 게 아닌가. 기록으로 안 남겨놓으면 정확히 어땠는지 맞아요. 기억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크게 물론 이제 안 좋은 관행이긴 한데 이제 네. 드레스샵을 투어하실 분들에게 좀 한마디 조언을 해드린다면 사진 사실 안 찍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드레스샵 투어는 그날 내가 뭐 본식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스튜디오 때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어차피 두 번의 또 드레스를 다시 보러 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샵만의 그
그 분위기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그 느낌만 좀 볼 수 있으면 사진은 사실 찍지 않아도 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쵸. 거지. 저도 처음에 그 황정화 드투 갔을 때 사진 못 찍게 하잖아요. 맞아요. 아 너무 막 불안한 거야. 그쵸, 그쵸, 그쵸. 나 다 남기고 싶고 나 그쵸. 지금 내가 입었던 거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사진을 보고 싶은데. 맞아요. 불안했었으나 맞아요. 막상 지나고 나니 그냥 진짜 샵의 느낌이 나한테 맞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은 뭐 화가를 대동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겠죠. 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언급됐던 포인트는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이제 그 헬퍼 이모님과 촬영하시는 분들의 간식 혹은 도시락을 준비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관행, 안 좋은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다 같이 고생하는 맞아, 사람들을 맞아. 위해서 좀 수 챙기는 마음.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저는 문제가 되는 건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도시락을 싸는 거에 그 수준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막 그런 걸로 대결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막 블로그에서 막 저는 뭐 이 맞아. 정도로 준비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나 이거 스튜디오 촬영하기도 힘든데 막 무슨 막 뭐 김말이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락과 간식 싸기에 경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촬영이 엄청 길어요. 네. 그리고 촬영하는 또 예비 신랑, 예비 신부는 어차피 식욕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당 떨어지지 않기 위해 먹는 거지. 네.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은 공간에서 먹으니까 또 둘만 그냥 뭔가를 먹기 좀 그래서 네네. 좀 넉넉하게 시키는 그 정도 느낌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뭐 도시락을 꼭 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고생하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촬영하시는 분들을 감사한 위해서 마음. 감사한 마음에 뭐 커피와 그냥 핑거푸드 정도? 그냥 주문할 때 2인분 대신에 뭐 한 6인분 정도 주문하는 네. 정도?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막 왜 해야 내가 되나? 이미 스튜디오 촬영 비용도 지불했는데 밥까지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그냥 너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번째는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드레스 피팅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모님께 드려야 하는 무조건 현금이어야 한다는 거. 맞아요. 제 생각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큰 회사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산받고 막 이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네네네. 모르지만. 저희가 사실 이렇게 현금 중심의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존재는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발렛 비용이 발렛.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퀵 기사님들 되게 많이 쓰는데 전부 다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카카오를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 자체가 막 엄청 크지 않고 그래서 막 큰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이거를 시스템화가 안 뭐 되어 있는 카드 거죠. 결제가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막상 이제 촬영을 해보시고 또 결혼식장 가보시면은 그 헬퍼 이모님들이 엄청 고생 고생하시긴 많이 해요. 하세요.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 좀 이제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맞아. 분들이 대부분 와주시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그때 촬영할 때 야외까지 한겨울에 촬영 나가시면서 헬퍼 이모님이 막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국 그냥 이렇게 늦게까지 하셨는데 택시 태워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 챙겨드리게 됐었는데 네. 좀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또 이 헬퍼 이모님들이 뭐 시급으로 따지면 또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저희 좀 다 웃으면서 네. 서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죠. 네, 5번째는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원본과 수정본이 나오는데 네. 그거가 이제 추가 비용으로 붙는 거가 이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것도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튜디오 촬영을 했는데 사진 수정본과 당연히 원본을 안 줘야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맥도날드에 갔는데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햄버거는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거죠. 약간 밀크쉐이크를 먹으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좀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수정본 원본을 그냥 전체 비용에 녹여가지고 그냥 스튜디오 촬영하면 이거 다 포함되어 있으면 팔면 되는데 괜히 뭔가 이제 기분 나쁘게 이거 촬영했는데 또 돈 내게끔 하는 것 자체가 좀 사람들의 이런 기분을 상하게 하지 기분을.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서비스라는 이제 명목 하에 네네. 원본과 뭐 수정본 몇 장 해서 받는 거를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서비스 맞아, 너무 해주신다고 좋다, 하니까 그쵸, 너무 그쵸.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왜 서비스야? 그쵸, 그쵸. 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웨딩 업계에서 저는 제일 좀 약간 뭐 답답할 수도 있고 좀 짜증났던 부분은 그 모든 게 추가 비용인 게 사실 제일 큰 분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돈을 많이 썼고 돈 쓰는 거에 지칠 대로 지쳤는데
뭐야 이것도 추가해야 돼? 네. 이것도 추가해야 돼?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 추가 비용이 사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서 맞아요. 나중에는 그 추가 비용의 합이 막 몇백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스튜디오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이거를 그냥 다 기본 패키지에 녹여서 촬영, 원본, 수정본을 그냥 이 가격입니다라고 하면 사실 반감을 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스튜디오 촬영 관련해서 약간 좀 불편한 네네. 네, 그런 또 이야기를 하자면 앨범 추가 비용 그쵸. 그리고 액자 추가 추가 비용 이게 진짜 열받는 포인트 그쵸, 같아요. 그쵸. 사실 저희도 네.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앨범도 뭐 사진을 몇 장 실느냐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가격이 어떻게 네네 넣느냐. 확확 달라졌고 네. 그 액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집에서 저희 보지도 않는 아유, 거긴 한데 네네. 그 어쨌든 결혼식 당일날은 그 액자에 디스플레이를 하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기본 옵션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가 비용을 안 낼 수가 없는 수준의 액자를 보여주고 이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깔끔한 아크릴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난 그래서 오히려 약간 오기가 생겨서 안 했어. 맞아요. 네, 오기가 생겨. 와, 이거는 누가 봐도 선택하지 않을 맞아요. 액자를 이제 기본으로 해두시고 무조건 좀 옵션을 넣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5가지를 얘기하면서 저희도 되게 공감하는 내용도 많았고 사실 이 5가지에 담기지 않은 여러 가지 관행들도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그건 저희가 시간 되면 다음에 한번 촬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웨딩 업계가 라씨가 말한 것처럼 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네. 포장을 기반으로 이제 굉장히 그냥 기본적으로 가격도 비싼데 거기에 이제 추가 비용들을 처음에 안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하게 만들고 이미 이제 발을 담궜으니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옵션입니다 하면서 돈을 더 쓰게 하는 이 방식이 저는 사실 결국 이 근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의 근원.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웨딩업계에 정찰제를 좀 도입하려고 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찬성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이 이거고 이게 들어가면 이거고 약간 레스토랑도 보면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다 구성이 나눠 있잖아요. 네네. 가격이랑. 그렇게 하면은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고르기도 저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저 결혼하는 형이랑도 얘기했었는데 이 옵션을 보여줄 때 좀 이제 자존심을 건드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신부님 네. 한 번인데 맞아요. 요구하시는 게 더 좋은 맞아요. 선택이세요. 그럼 사실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실 나도 내 예비 신부가 더 이뻤으면 좋겠고 그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근데 그 기본 옵션을 너무 초라한 걸 보여주고 이제 한 3단계 정도는 가야 좀 구색이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은 다 3단계를 이렇게 어차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형도 얘기했던 게 그 꽃을 보러 갔는데 네. 그 기본 꽃 옵션에 꽃이 없었대요. 거의 풀 정도밖에 없고 한 3단계 정도는 가야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꽃 느낌인데 이게 막 몇백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꽃값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들은 또 그런 자존심, 약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멋있게 보이고 이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건드리면서 카드 결제 200만 원을 유도하는 이제 그게 결국은 저는 사람들이 되게 분노하는 영역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예산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밸런싱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 우후죽순으로 네. 옵션 추가 비용해서 카드 결제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맞아요. 그러다 결국은 네. 결혼 비용이 막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거가 좀 저는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본 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거나 좀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